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밤중 뉴스에서는 지금 매일 법원을 직접 방문해서 그날 중요한 재판들의 진행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부 뉴스 강지호 기자가 수고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재판이 열렸고 강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송영길 대표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 항소심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억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은 사실은 그 돈봉투 사건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동봉투 사건. 이정근 씨가 원래는 개인의 원래는 돈 거래 문제였는데 예. 개인 간의 돈 거래 채권 채무 문제였는데 채권 채무 문제가 갑자기 사기 사건이 되더니 갑자기 이게 사기 사건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바뀌고 돈봉투 사건이 갑자기 또 송영길 대표의 먹사연 문제가 돼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송영길 대표가 붙잡혀 들어가는 좀 해괴한 상황이 됐어요. 이런 거 보고 3단 변화, 4단 변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몇 단계의 변화를 거쳐서 네. 송영길 대표를 이제 구속시켰는데 당시 송영길 대표 혐의가 3가지 정도였던 거였죠? 예, 3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느냐? 민주당 동봉투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용화 여수 산단에 있는 이 특가법 뇌물.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이 먹사연한테 전달해 줬는데 이게 뇌물이다라는 거죠. 송영길한테 주는. 그러니까 네. 여수 산단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민원을 해결해주고 4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게 한 가지 혐의가 있었고 예. 또 한 가지가 먹사연이 뭐 2, 3년 동안 받은 후원금 맞습니다. 이게 정치 자금이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총 3가지 혐의 중에 먹사연 부분만 유죄가 났죠. 네, 맞습니다. 먹사연 부분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먹사연이 뭐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 후원금이 아니라 송영길 대표한테 전달되는 정치 자금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된 건데 송영길 대표는 그거 가지고 상당히 좀 억울해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재판도 원래 이루어지면 매번 얘기하는 건데 이루어지면 안 됐었던 재판이다. 왜 그러냐면 이 민주당 동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수증이라고 해가지고 이 증거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증거 절차,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라고 그렇죠. 하죠. 그게 인정이 돼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네. 네, 먹사연 같은 경우에도 이정근의 녹취록을 가지고 파다 보니까 이제 먹사연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계속 나올 때까지 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먹사연이 아니라 엉뚱한 거였는데 먹사연까지 온 거예요. 결국에는. 이정근의 개인 비리가 송영길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먹사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이런 걸 보고 별건에 별건, 별건에 또 별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건에 또 별건 때문이 문제된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도 위수증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위수증 문제 제일 심각한 게 뭐였냐면 맨 처음에 이정근 씨 녹취록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불법적으로 확보된 거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정근 씨 핸드폰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에 별의별 게 다 있어. 음. 따라서 그 별의별 거 다 있는 거를 여기서 하나 빼오고 저기서 하나 빼오고 갖다 붙여 놓으면 뭐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다 나쁜 놈 될 수 있죠. 예, 누구든지 나쁜 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그 핸드폰 같은 경우 압수수색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서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정은 씨 같은 경우는 풀 가져와가지고 풀 복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낸 거야. 그러면서 그 과정에 이제 송영길 대표 건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정근 사건이 송영길 사건이 돼버리는. 그래 요 부분을 보고 이제 위수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 이정근이 원래 진실되기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제출하면서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 30분 정도 되는 그 분량의 영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 바꾸는 그 그 시점에 말 영상이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검사 측이 펀치 이거 있죠. 펀치 기계. 구멍 뚫는 거. 네. 그것 때문에 CD가 파괴돼가지고 제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복구를 시켜가지고 제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듣지 못했는데 아마 2심에서는 그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그건지도 알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하자면 예, 검찰이 무슨 짓을 할지는 네. 모르겠어요. 자, 그럼 오늘 항소심 첫 번째 공판 날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오늘은 항소한 이유를 이제 검사 측에서 변호사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피력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판사님께서 의구심이 드는 것들을 쭉 물어봐요. 그리고 이 항소심 재판은 끝이 나고 두 번째로 뭘 했냐? 보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보석 신청을 해놓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보석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약 한 30분 정도 진행하고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이 재판도 좀 진행이 되겠네요, 앞으로. 예, 이 재판도 아마 좀 몇 번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지금 다른 이재명 대표 재판은 언제까지 하고 언제 마무리 짓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시작할 때부터 못을 박는데 송영길 대표는 그렇게까지 못 박진 않은 모양이에요. 네, 못 박지 않았죠. 예. 어제 위준교사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 딱 두 번 정도 하고 마무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송영길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증인이 여러 명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 되나요? 우선 송영길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박용화 그리고 이 동봉투 사건과 관련된 국회의원들 4명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만하구나. 그러니까. 가장 만만하죠. 유동규 같은 이미지예요, 지금은.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판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윤석열 선고 결정이 난 이후에 적벽대전 같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적벽대전 같다. 왜 그러냐면 이 되게 위급한 상황에서 화살 10만 개를 받아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순풍이 불어오는 그런 재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남풍이 붑니까, 갑자기? 갑자기 필요한 동남풍이 불어주는 거예요. 아하. 왜냐면 이 재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 송영길 대표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속단하면 안 되지만 그냥 그 딱 풍겨줘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일단 시작은 괜찮게 시작을 했네. 예, 매우 괜찮게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썸네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잘하면 기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송영길 재판 분위기 바뀌었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금 뭐 공소기각 얘기하는 판에 아니 온 국민이 다 TV로 생중계된 걸 보았는데 그걸 공소기각 내린다고 하는 판에 아니 송영길 대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관련된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후원금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글쎄 뭐 아니 이게 먹사연의 돈을 송영길 대표가 개인적으로 쓸 이유는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얘기를 일단 언론에서는 이렇게 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마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이 저 부분이라.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송영길 대표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정치인들 중에 이 싱크탱크 따로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 싱크탱크에 접수되는 자금을 정치인 개인의 자금이라고 한 사례가 없거든요. 첫 사례예요, 이번이. 그래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싱크탱크가 송영길 거라고 하면 뇌물죄를 해야지 왜 제3자 뇌물로 잡아가냐. 먹사연의 돈이 송영길의 돈이라면 뇌물죄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목사연한테 간 돈을 제3자 뇌물로 하는 것도 웃기고 결국엔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또 정치 자금 아니었습니까? 정치 자금이었죠. 그러면 목사연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결국에 송영길한테 갔기 때문이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 말 그대로 이거는 정치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뇌물죄로 해야지. 우선 여기서 나왔던 게 정치 자금이 얼마였냐면 아마 7억 6,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 판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의 그 돈이 그 여론조사를 제외한 것은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세금으로 다 나가지 않았어요? 라고 먼저 여쭤보시더라고요. 판사님. 목사연 운영 자금으로 쓴 거 아니냐? 그렇죠. 목사연 운영 자금으로 쓴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먹사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싱크탱크가 떴다 방식이 되게 많대요. 본인이 이제 선거 치르기 전에 그쵸. 예. 이제 돈 모으고 싹 사라지고 하는 돈 건데. 모으고 사라지고 하는데 이 먹사연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유지됐던 진짜 싱크탱크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라고 변호인들도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떴다방처럼 있다가 사라졌으면 예. 말 그대로 정치인의 정치 자금을 위한 돈이다라고 하겠으나 게다가 사용처도 보면은 목사연의 연구 활동이나 활동 자금으로 들어갔지. 그렇죠. 송영기를 위한 돈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를 오늘 계속 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위법 수집 증거 얘기를 오늘 송영길 대표 측에서 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우선 이 검사 측 같은 경우에는 미법 수집 증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시에 이정근이 제출했을 때 검사의 강압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 변호사도 대동했기 때문에 위법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첫 번째로 주장을 그러니까 하고요. 이정근 씨 핸드폰에 대한 거군요. 예, 이정근 씨 핸드폰. 위법 수집 증거.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자기 범죄, 자신의 개인 채무와 관련된 범죄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예. 여기서 나온 자료가 그 돈 봉투가 나오고 그게 나중에는 결국에 이 목사형까지 이어진 건데 원래 핸드폰 압수수색을 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 건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통짜로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이제 검사 측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정근 씨가 휴대폰을 제출할 때 제 휴대폰에 있는 거 전부 다 쓰셔도 돼요라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검사가 상황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검사 딱 걸렸는데 그럼 이거? 아 그래요? 아니 모든 상황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하지 피의자 동의 없이 제가 압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검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위수정 나온 사례가 보면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었다,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나 판사가 볼 때 야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왕창 주는 게 어딨냐? 그거는 니들이 협박을 했거나 얘가 뭘 잘 몰랐거나 그런 거 아니겠니? 따라서 이것은 위수정 맞아 라고 판단한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변호사 측에서 의문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왜 동봉투 사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정근인데 이정근은 왜 기소를 안 하냐? 그렇지. 그러니까 판사님도 한참 뒤에 이제 판사님 얘기하실 때 되니까 이정근 왜 기소 안 했는지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수증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이정근은 왜 기소 안 했냐? 그렇죠. 왜 기소를 안 이정근이 했냐? 자기 돈봉투 돌린 본인 당사자인데 핵심 인물인데. 근데 왜는 기소 안 했냐? 그럼 이거 플리바게닝 아니냐?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빼준 거 아니냐? 요렇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무금 처리가 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이정근 씨의 동의가 진짜로 있었느냐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그 검사 측은 일반적으로 뭐 강압도 없었었고 뭐 이정근이 휴대폰을 제출하면서 모든 걸 다 써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그 뭐 판례나 이런 걸 봤었을 때 휴대폰을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쓰세요라고 하면 그걸 실제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첫 번째 그 범죄, 맨 처음에 그 검찰이 시작한 수사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만 모두 써도 좋다는 의미지 그와 관련이 없는 다른 것도 모두 써도 좋다는 의미를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돼 있어요, 솔직히. 그 얘기를 고스란히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얘기를 해요? 변호사가 그렇지, 얘기합니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네, 아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판사님이 그럼 뭐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이정근 씨에 대해서 그 기소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그 특이한 부분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서면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변호사 측도 그렇고 검사 측도 그렇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서면 제출하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위수증 문제,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위수증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인생이 들어있어.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GOC 같은 경우 오늘 뭐에 대해서 무슨 검색을 해봤을 그렇죠. 거 아니야. 검색 뭐뭐인지 다 기억해요? 기억 못하죠. 못하죠.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것까지 검색했었어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냥 눌려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내 역사가 거기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알아서 그냥 다 빼가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나도 모르는 내 역사까지 다 가져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아, 그렇죠. 지금 이 니들 검찰 니들이 나를 부른 이유와 관련된 자료는 뽑아가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유관 증거와 무관 증거라는 이름으로 해요. 유관 증거, 관련이 있는 증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증거, 유관 증거, 무관 증거, 관련이 없는 증거. 그러니까 무관 증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대지 말라는 게 지금 현재 디지털 증거법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유관 증거가 맞냐? 아무리 이정근이가 오케이 했다고 치지만 유관 증거라는 증거가 있냐? 그러니까 찾다가 보면 우연히 하나 걸려들 수도 있잖아. 그런 거는 상관없어. 그러면 뭐 하냐면 찾다가 보니 우연히 걸려들었다. 요거 갖고 와.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래서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검사 측에서 본인들이 막 얘기하다가 본인이 재생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미 제출해가지고 포렌식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내용들을 검찰에서 이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원래 봉투 내용 들어간 녹음 파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휴대폰에서 처음에 압수를 해가지고 들어야 되는 내용은 이정근과 관련된 내용만 원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 당시에 뺏었던 그 근거가 되는 사건만. 그렇지. 근데 이 송영길 대표 재판이 동봉투 관련된 그런 이슈가 뜨기 전에 이미 검사가 그 내용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검사가 지가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판사가 찝더라고요. 그때는 돈봉투 얘기 안 할 때잖아요. 그렇죠. 딱 근데 어떻게 찍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물었다 이거네. 그래서 딱 걸렸네. 1월 6일 전에 왜 들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1월 6일 전까지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이정근 씨의 개인 그 채권 채무 문제, 그렇죠. 요 문제를 가지고 쭉 하고 있다가 1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돈봉투로 넘어왔단 말이잖아요. 예. 근데 1월 6일 전에 돈봉투 얘기를 검사가 듣고 검색을 하고 있더라. 그렇죠. 야 이거 뭐야? 1월 6일이라며. 근데 왜 그 이전부터 듣고 있었어? 니들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찝었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측에서 어떻게 그게 이 탐색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이제 원래 계속 변호사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사가 왜 그렇게 듣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딱 집어가지고. 야 이거 분위기 재밌어져요. 만약에 이게 걸려버리면 줄줄줄 다 이게 물고 물리는 거기 때문에 다 공위수증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오늘 재판장님께서 짚었었던 게 전부 다 송영길 대표 측의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면 이거 진짜 기각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공소 기각도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네. 자 검찰은 변호인 참여하에 입회하에 강압적 부분 없이 제출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강압적인 부분 없이 동의서 작성하고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유관 증거만 가져가야 돼요. 유관 증거. 유관 증거만 가져가야 되고 유관 증거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걸려든 거는 상관없으나 우연히 걸려든 게 아닌 경우라면 이거는 위수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판사가 이 점을 꼭 집은 것 같고 검사는 여기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게 됐네요. 그렇죠. 이제 검사가 말하니까 판사가 바로 찝더라고요. 이야, 너 딱 걸렸어.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세밀하게 다 보시고 오신 것 같아요. 내용 자체를. 아니 근데 이 얘기가 사실 1심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그닥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듯한 사실 무시했던 내용들인데 항소심은 좀 분위기가 다르긴 다르네요, 확실히. 그리고 사실은 이 먹사연만 유죄가 된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영장 부분에서도 이 그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정근의 이 위법 수집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판사님께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겠냐. 그렇지. 근데 영장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먹사연이 걸리게 된 거거든요. 위수증에 의한 독수독가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독수독가 얘기까지 나왔다? 네. 야, 이게 그러면은 상황이 좀 많이 재밌게 되겠는데요. 네. 독수독가 얘기까지 나왔다.
아니 1심에서도 독수독가 얘기는 나왔는데 네. 재판부가 반영을 안 해준 거긴 합니다만 항소심은 분위기가 좀 확실히 달라진 것 같긴 하네요. 결국에 향후에 이정근 녹취록 증거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 녹취록 증거 능력 문제는 1심에서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 소위 그 4천만 원 네. 소각. 소각장 요 부분 여수 산단 소각장 문제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것인데 지금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여기에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목사형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도 결국 이정근 녹취록이 시작이니까 다 독수독가다.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럼 재판부도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예.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호,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네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럼 재판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인 불러다가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려면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근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 제출하게 됐느냐 이거보다 좀 꼬치꼬치 캐묻게 될 거예요. 우선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정근이 이전에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정근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그러면 석방될 수도 있어. 가석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뭔가 하나 걸리면 이제 만약 기소를 당한다라고 하면 이정근이 가석방으로 못 풀려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정근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검찰한테 아무래도 물릴 수밖에 없으니 이런 사람에 대한 증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이정근이 나오면은 결국에 네 어떻게 하다가 핸드폰 다 내놓게 됐는지 부분을 또 꼬치꼬치 캐묻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뜻밖의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자, 그다음에 보석 재판도 같이 열린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네, 맞습니다. 보석해 준대요, 만대요. 아, 오늘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 아하. 예,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변호사 측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자금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지금 유죄는 그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심에서 취소하는 이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에서 아무런 얘기 없을 때도 넘어온 사람인데 무슨 이유로 도주를 하겠냐? 도주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아니 1심에서 이미 증거가 다 제출됐는데 뭘 그 증거를 없애려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송영길 대표의 이 석방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석방. 스스로 아니 저 프랑스에서 하던 강의 다 때려치고 왔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아니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나 잡아가라고 왜 안 잡아가느냐고 잡아가라고 몇 번을 검찰청에 쳐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돌려보냈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긴 말이 합니다.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이 재판이 6개월 이상을 끌 거라고 본다면 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좀 보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게 우선 송영길 대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빨도 한 2개 정도 빠지려고 하는 것 같고 뭐 당뇨병도 있으시고 발목도 다치시고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 사실 도주의 우려도 사실 없고 그러니까 어딜 가? 그리고 뭐 증거를 뭐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할 것도 없잖아요. 아니 이미 1심 끝났어요. 1심 그래요. 추가 증거가 뭐 있어야 말이지. 추가 증거를 뭐 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석방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윤석열이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기현 판사 이야기도 오늘 나옵니다. 아니 나라도 그렇게 했겠어. 억울하잖아. 아니 지기현은 풀어줬는데 나는 그러니까 왜 윤석열도 풀어주면서 그렇죠.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서 윤석열은 사형이야. 사형도 풀어주는 판에. 이 얘기도 나옵니다. 무기징 아니면 사형인 사람 원래 10년 이상은 가석방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 무기징역의 사형인데도 풀어줬는데
이거는 사실 징역 2년 남았거든요. 유죄 나온 음. 판단은. 특가법은 무죄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고, 그리고 이 조울과 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조울과 자가 사람마다 달라진다고 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 왜 잣대를 본인한테만 좀 가혹하게 하냐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가석방에 대한 피력을 좀 했습니다. 사실 송영길 대표가 벌써 6개월 이상의 복역을 한 상태라 도주를 할 이유가 없지. 도저히 그렇죠. 뭐 이미 많이 살았는데 뭘 도주를 해. 이미 4분의 1 살았습니다. 네. 3분의 1 정도 될 거야. 아, 3분의 1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송영길 대표가 재수감된 과정을 보면 계엄 이후에 재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수감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영길 대표도 수감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송영길 대표가 참 그 계엄 날 밤에 그 새벽에 제가 국회 의사당 앞에서 만난 거야. 또. 예. 그랬던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좀 그럴 만한 아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는 풀어주면서 내란을 막은 사람은 붙잡아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아무튼 좀 재판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좀 기대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거나 분위기는 많이 바뀌긴 했네요, 확실히. 예,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뭐 방방 뛰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네. 또는 재판부가 위압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검사 측이 약간 곤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딱딱 집어가지고 제출하라고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순풍으로 바뀌었다. 동남풍이 불어온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게 네.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일단 재판이 없습니다. 없죠. 예, 내일은 4월 3일이죠. 예, 4월 3일입니다. 이제 4월 4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4월 4일은 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대장동 본료 재판이 그날 또 있나요? 그날 이제 본류 재판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그날 봐야 되겠네요.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재판 때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